네, 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리치 부동산 오셔서 리치가 되고 싶으신 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부동산의 좀 각종 정보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도 얻어가시고 좀 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수익 정보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해줄 전문가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태훈 소장님과 업사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우리 여태까지 좀 잠실을 곳곳을 다니면서 좀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 알아보긴 했었는데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주제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보려고 해요. 7월이랑 8월에 아파트 거래량이 좀 줄었다라는 네.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좀 좋지 못한 시그널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점점 거래량이 줄면 이 부동산 시장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건가? 폭락이 오는 건가? 뭐 이런 네.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집을 사려고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소장님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네. 이렇게 진지해지시는 아니. 네. 안 알려주고 싶으신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좀 폭락을 오는 것들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저처럼 어떤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시그널이라든지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셔야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집이라는 게 이게 뭐 쉽게 사고 팔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떤 한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시기를 약간 보잖아요. 네, 시기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어쨌든 내가 어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항상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 좀 저 상급지로 이사를 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이 타이밍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 위험할 수 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쉽게 내 집이 팔렸다라는 건 네. 이게 집은 그렇게 쉽게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 왜냐하면 내 집이 쉽게 팔렸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는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살려고 가는 건, 그러니까 보러 갔는데 가격이 안 맞다라는 건 싸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 집이 팔렸는데 다른 사람 집을 내가 못 사잖아. 그쵸. 그럼 나는 어떻게 어디서 살아야 돼요? 나의 그 많은 살림살이를 들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또 하급지 내지는 다른 경기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그런 그러네요. 약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이밍에 좋다 나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리스크는 가격이 점점 올라갈 때 발생을 하는 거고 네. 떨어질 때는 리스크가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요. 가격이 자꾸 올라갈 때 갈아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특히 근데 부동산에선. 우리 저점의 신 업사부님도 네. 아시겠지만 진짜 우리 약간 떨어질 때 주식 떨어질 때 네. 괜히 더 불안하고 더 떨어질까봐 그쵸. 괜히 또 약간 안 보게 되고 네. 오르면 아쉬워서 또 보게 되고 약간 그런 네. 거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네, 맞아요. 부동산이 그래요. 부동산도 주식 그렇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중심으로 그 네. 시장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이미 리치걸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아니 뭐 그렇긴 할 텐데 저는 질문자로서 있는 겁니다. 네. 저도 부동산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어차피 투자 상품은 시간을 얼만큼 투자하느냐의 그 차이이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상승기, 대상승기일 때는 정말 가장 좋은 거,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거나 가장 비싸게 갈 수 있는 것들이 끝까지 올라가고, 그죠? 끝까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다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잡주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탁 올라오면서 꼭지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죽냐면 다시 잡주부터 죽어요. 잡주부터 빡싹 죽고 하다가 가장 마지막 대장. 그러면 이제 부동산으로 치자고 하면은 이제 강남권이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가 빠지는 게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적게 빠지고 다시 올라올 때 얘네부터 다시 올라가서 주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일 것 같으니까 네, 맞아요. 아마도 네. 거래량이 줄어든다 할 때에
그 상황들을 어느 지역이 줄어들고 어느 지역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거래량이 어느 지역이 가장 먼저 좀 줄어들고 있는지? 지금은 가장 먼저 줄어드는 지역은 아무래도 가격이 이제 조금 고가인 데부터 좀 줄어들기는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또 네. 시장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뭐 우리가 저번에 원벨리 같은 경우 네, 얘기하시면 네. 60억에 60억. 거래가 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되게 일부 케이스인 거고요. 네. 보통은 한 15억에서 20억짜리가 이제 거래가 이제 강남권 아파트들은 그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거래 그러니까 뭐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히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한 템포는 이제 쉬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고요. 앞으로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이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구들이 거래가 생각보다 조금 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이제 약간은 그런 것들을 뭐 풍선 효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은 안 되니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또 살수 있는 가격이 사람들. 예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던 사람들이 이제 뭐 노원구라든지 뭐 이제 기타 이제 한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똑같거든요. 내가 좀 거주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실거주 형태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이제 합리적인 눈길을 선에서. 네네 이제 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권에서도 요즘에 뭐 경기도권에 이제 뭐 8호선 연장돼 가지고 별내까지 연결도 되고 그러네. 하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나? 아니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별내에서 노원구 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분도 있고 노원구에서 별내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약간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합리적인 선에서는 좀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서울 안에서는 그래도 거래량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이라고 하는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예전에 내놨던 이제 급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좀 합리적인 가격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났더니 이제 이제 기존에 이제 나 매물을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분들이 이제 매물을 안 내놓거나 걷어들이 버린. 그래서 아예 뭐 어떤 아파트 단지에는 뭐 매물이 거의 하나도 없는 볼 매물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광진구 쪽에 많이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때문에 네. 주변의 전세 시장이라든지 한번 봤잖아요. 네. 그 넓은 그 큰 뭐 9천 가구가 있는 저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세 매물이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정말 적은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네. 폭락장이 오는 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오는 거에 대한 시그널을 좀 받아도 되는 건지. 네, 그래서 이게 그거를 궁금했어요. 조금 조건을 한번 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자꾸 보여드리는 게 벌집 순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대폭락이 오는 조건 자체를 보시면은 뭐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4국면 침체기라는 거를 이제 겪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침체기 다음에 5국면 불황기를 겪을 때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이게 금매의 어떤 시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봤냐라고 하면 2021년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 1년간 거래가 약간 급감을 하게 되면은 발생을 해요. 예. 그 1년간이라는 게 그게 뭐 많이 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안 팔면 네, 진짜 네, 네. 그쵸, 길죠. 네, 그래서 지금 대폭락의 시점인가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요. 네. 왜냐하면 네. 이게 1개월 한 달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을 한다 그러면 보합 내지는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네, 보합이라는 건 이제 반전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를 확 느는 걸로. 네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갈아타는 수요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동이 조금 이게 뭐 시기에 맞춰서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한 달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어쨌든 대출을 지금 조여놓은 지가 네. 그 정도쯤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아마 네. 그거에 의한 시그널로 이제 전후해서 예. 좀 줄어든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아까 제가 생각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웬만큼 나온 매물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비싸게 내놓은 거 말고는 합리적인 가격 내지는 이제 저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웬만큼 지금 거래가 다 되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매매될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급감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급감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놓으려고 망설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조금은 한번 내려볼까, 뭐 한 5천, 한 1억 정도 이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번 부동산에 내놓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는 이제 시기일 것 같고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내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가격을 또 많이 내리겠죠. 이제 또 내려놓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제 거래가 완전히 이제 약간 절벽처럼 뭐 그때 우리 한번 봤지만 한 달에 뭐 서울 전체가 500건 600건 거래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정도 되면은 다시 한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한 30% 정도 조금 하락을 이제 조금 싸게 더 금매를 좀 내놓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되려고 하면 기준금리를 한 1년 내내 좀 올리면 좀 가능은 해요. 아, 돈이 저희가-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끌어올 때가 아니라 네. 이자를 점점 많이 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100만 원 정도를 원리금 상환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점점 올라가다가 한 달에 150 정도 되면 너무 부담이죠. 내가 급여가 그만큼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만큼 이자 원리금을 내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힘들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이 집을 조금 내가 무리하게 샀던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팔려고 하시는 이제 조금 싸게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팔아서 내가 좀 살고 싶어하는 내가 좀 숨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또 매물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2021년도에 0.5%에서부터 거의 한 3.5까지 급격하게 오른 게 그 2021년도 그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매물들이 많이 쌓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거래도 안 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좀 조정이 되었던 그런 시기가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중반기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솔직히 작년까지. 있었거든요. 네. 네.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급하게 네. 올리던 시기이기도 하고 시중에 이제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요인이 됐죠. 가장 그렇죠. 큰 중요한 네. 이유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좀 기준금리 인하를 좀 초입에 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 뭐 15일 날 금리 인하를 했었나요? 네. 네. 이제 비컷을 했죠. 네. 컷을 했죠. 0.5%. 0.5%나 이제 비컷을 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게 10월 달, 11월 달에 두 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정하죠. 이제 요거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그 369 게임 네, 하잖아요. 네. 3, 6, 9, 12월은 네. 금통위가 없어요. 아. 그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시작하는 달과 그 다음 달. 그러니까 아. 1분기가 1월에 시작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월, 2월 있고 3월 없고 4월, 5월 있고 6월 없고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쉽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약 4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금통위가 있을 있죠. 거고 네. 그러면 10월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겠냐? 그거는 약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스탠스 자체는 뭐 부동산이 조금 안정화가 되어야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잡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러면 10월 달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겠다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11월 달에는 어떻게 한번 내릴까 말까 조금 또 고민이 있겠지만 또 그 대신에 뭐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러면 좀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좀 그런 보합 상태를 이룬다라고 하면 뭐 11월 달 정도에는 한 번 좀 금통위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는 같아요. 네. 그 대신에 지금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뭐 부동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 주담대라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주담대의 기준을 보시면 그거잖아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어요. 마이너스가.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마이너스가 하나 있잖아요. 우대금리. 근데 지금은 이런 정부에서 자꾸 은행들을 대출 규제를 하라, 어쩐 은행을 자꾸 쪼다 보니까 우대금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도 좀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좀 지금은 대출 자체를 안 해준다거나 조금 금액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이제 이거를 보시면 먼저 이걸로 네. 이렇게 수치를 보면 현재 상황을 보시면 올해 이제 2024년도의 기준을 보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 네. 거래량이 이렇게 점점 늘어나기는 한 게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6월, 7월에는 그래도 많았네요. 네, 6월 달, 7월 달 정도, 7월에는 8천 건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기준적으로 한 달에 뭐 서울 아파트가 한 5천 건 이상이 거래가 되면 그래도 준수하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8월 달에는 5,600건까지 이제 확 줄기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도 조금 생각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9월 달에는 추석도 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다 그럼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줄긴 했지만 엄청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근데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건 네. 이게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가는 게 지금 한 35% 정도가 감소가 네. 됐다라는 건 네. 적은 수치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약간 8월 달에 비수기는 하더라도 네. 그리고 9월 달에 추석이 끼어 있더라도 그러면 솔직히 8월 달, 9월 달은 약간 부동산의 어떤 비수기랑 같이 맞물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 날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대출 금리도 약간 손을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지금 맞물려 들어가는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 넘어서 이제 10월 달 거래량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서울의 아파트의 어떤 큰 움직임들을 끌고 갔던 것들이 네. 우리가 이제 그 강남 3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근데 마포랑 용산구가 더 대장이긴 하잖아요. 강동구보다는 저기 한 6구가 지금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기는 해요. 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3건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는 건 되게 적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들은 다 팔렸고 그렇죠. 진짜 그리고 와 뭐 약간 갖고 싶은 이상의 아파트들 이상의. 막 60억짜리 네, 뭐 네. 48억짜리 남은 그런 거죠. 아파트들은 서초구에서 한 3건 정도 거래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구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억 이하의 아파트의 어떤 수요는 아직 꾸준하다라는 건 그렇죠. 지금 노원구라든지 네. 뭐 양천구 이제 이런 쪽을 보시면은 이제 거래가 조금 많이 되었잖아요. 성북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은평구도 44건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 적게 거래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9억에서 15억 정도 이제 그런 아파트에 있는 것도 8월 말부터는 이제 수요가 조금씩은 둔화가 되고 있더라. 그리고 15억부터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고가 아파트들은 조금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일수록 네, 먼저의 좀 수요가 둔화하는, 네, 거래가 둔화하는 이런 모습을 좀 특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게 나름 그 의미를 가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만큼 이제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살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가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어쨌든 계속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가정을 해보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쫓아가지 않는 가격대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일단 저는 좀 한번 개인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해보고, 원밸류 60억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아파트의 입지와 신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나 돈이 겁나 많아, 뭐 500억 1000억 이상인데 뭐 60억 정도는 나에게는 그냥 내가 내 집이 호텔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 막 스카이 라운지 있고 그렇죠. 스카이 브릿지 있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의 내 삶이 굳이 뭐 어디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 단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호텔처럼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호텔 가면 객실이 작아. 근데 오히려 내 집이 더 편해. 네. 이런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아파트가 60억에서 더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그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분들의 그런 수요. 그래서 그 건수가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줄어드는,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먼저 이 고가 아파트부터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9억 원, 그 부분들에서의 거래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실거주 위주로 이제 많이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뭐 지금 물건을 보고 있는데도 솔직히 뭐 강남권에서는 실거주하고 싶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랑은 너무 아직 갭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가 연아 씨랑 얘기 많이 했던 것 중에 이게 진짜 갈아타기가 진짜 이게 딱딱 맞춰지지가 않아요. 자기 그럼요. 집을 팔아야 들어올 수 있는데 자기 집은 안 팔리고, 여기는 뭐 한 달 전에 봤던 것들은 벌써 거래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거래가 돼버리는 순간 그게 가격이 바닥 낮은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또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죠. 상황에서는 더 빠진다라고 하면 좋은데 더 올라가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올라가면 자기가 또 자기 집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또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추석이 이제 끝났잖아요. 추석이 네.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출 금리를 한번 봤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담대의 어떤 기준 그 금리 자체는 저게 7월 달에는 이제 3.29였는데 지금 현재가 이제 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4.04까지 이제 올라가져 있는데 저게 최저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 플러스 이제 가상금리가 있을 거고요. 네. 거기에 우대금리가 마이너스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마이너스 우대금리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굳이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지금 어떤 정책 때문에 뭐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우대금리를 뭐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그걸 적용시키면서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지금 은행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기는 해요. 네.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조정 내지는 사람들이 다 이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빨리 파느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늦게 파시는 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 건지는 지금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앉아가지고 하지만 갑자기 1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 게임 하는 것처럼 네. 지금 어떻게든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파는 사람이 승자, 나중에 파는 사람이 승자. 금융당국에서 네. 지금 은행들한테 또 경고를 보냈잖아요. 네. 너네 빨리 이제 기준을 정해주고 이 정도까지 낮춰놔라.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한국은행 자체에서는 지금 은행에다가 어쨌든 우리나라 뭐 독립된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책에 아니면 정부의 입김이 한국은행에 미치다 보니 이게 그런 것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올 초에 뭐 우리나라 시중 5대 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 하나, 농협, 신한, 우리은행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올 연말 목표 잔액이 다 넘어섰어요. 지금 현 잔액을 보시면 유일하게 지금 농협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조 정도 차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다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10, 11, 12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대출을 더 쪼으면 그렇잖아요. 대출은 안 해주는데 사람들은 원리금을 갚아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숨통이 또 은행에서도 또 튈 거 아니에요. 한 3개월 정도 그죠? 그러면은 저게 잔액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잔액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다시 이거를 이제 목표 잔액이 다시 재설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또 은행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조금 가계 부채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있고 그게 확인이 되면 은행에서는 또 이걸 또 대출을 해야지 은행도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또 이만큼 줄어놨던 것들을 다시 조금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한 상반기 한 1, 2월 달까지는 약간 분위기 자체는 부동산 침체보다는 조금 눈치 보는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지금
분양 나서는 물건들을 보면 이것도 쉽지는 않은 왜냐하면 너무 분양이 너무 지금 뭐 경쟁률 자체가 너무 이번에 청담 느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뭐 300대 1을 300대 넘었다라고 네. 하니 또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참 이게 시장 분위기를 저희가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또 니즈들은 되게 또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걸 주제를 요걸 몇 번 했었잖아요, 그죠? 네. 춘천주공에 이거 어떻게 될지 저도 되게 궁금은 해요. 대충 해줄 것 같은데 왜 자꾸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왜 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자꾸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도 지금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해요. 네. 그런데 지금 모든 주택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는 조합원 물량은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반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조건부로 전세 대출을 지금 막겠다 그런 시그널을 좀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신한은행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예외로 좀 볼 만한 뉴스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한은행은 요번에 이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를 하겠다. 그리고 하나은행 자체에서는 대출 중단을 아예 발표한 적이 우리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러면서 약간 조금 다시 한번 전세가가 또 빠졌나? 훅 빠졌나? 왜냐하면 5억 초반 있고 막 6억 막 그렇게 네, 빠져야 네. 되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한 5억 6억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 없이 들어올 분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금액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막 6억이면은 우리가 전세가 비싸다, 7억이면 비싸다, 싸다 하면은 지금 강동구의 일반 좀 구축에 있는 아파트 전세들도 7억 8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갈아타는 거에 또 그분들이 또 전세자금 대출 없이 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네.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분명히 있는 있죠, 거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게 절에서 폭락할 거다.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 포기할 거다. 그거 줍줍하자. 그런 분들도 어떤 유튜브에 되게 그런 내용들 맞아요. 많이 요즘에 있거든요.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가능할까? 왜 지금 갭이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7, 8억에서 많으면 10억까지 지금 그렇게 벌써 수익이 낮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포기하실 수 있을까? 라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왜 홍시가 떨어질 때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가지면서 어떻게든 사실 네. 10억 정도, 7억 혹은 10억 정도의 수익이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포기한다. 사실 10년을 아주 그냥 우리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모아놔도 네. 모을 수 없는 돈인데 네, 어떻게든 악착같이 맞추겠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까 전에 연아 씨가 얘기했던 폭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요. 정부는 어떤 특정 가격을 목표로 개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20억이 넘어가는데 분양가가 12억이잖아요. 네. 그럼 12억을 맞추려고는 정부에서 10억까지 떨어뜨려 그런 계획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잠실 아파트에 있는 엘스 같은 경우에도 야 너무 비싸. 너 27억까지 갔는데 너 20억이 적당해. 20억까지 떨어뜨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든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주식도 갑자기 급등을 해. 정부에서 야 여기까지 떨어뜨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잡으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다르게 생각해야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정부는 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네. 지들도 다 갖고 있는데 그죠? 그죠? 그게 아니라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잡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이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 정책을 가만히 보면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네요. 네. 진짜 저도 약간 그럼 네. 가격 오르는 것만 지금 잡는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아니라. 뭐 금값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네. 한돈 애기 돌잔치고 50만 원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30만 원이었거든요. 50만 원 올라갔는데 와. 그거를 정부에서 야 이거 금값 너무 비싸니까 야 다시 30만 원까지 내려. 그거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 공산주의도 안 되죠. 네. 그 쉽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공산주의에서도 그러다 안 보니까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한쪽 방향이 너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너무 쏠리잖아요. 쏠리다 보니까 어떻게 조금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뭐 이렇게 급하게 쏠리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입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이 5대 시중 은행들이 올해 연말 목표 잔액이 끝이 났으니 어차피 자기네도 빌려줄 돈 없어요. 네. 빌려줄 돈도 없는 데다가 지금 그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자꾸 뭐라고 하니 어쨌든 우리가 액션 좋은 사람들 남자들 군대 가면 알잖아요. 그죠? 군생활 엄청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높은 사람들 뭐 장교라든지 뭐 소대장이라든지 중대장들이 뭐 한마디 하면은 목소리 크고 행동 빨리빨리 보이고 그런 애들이 군대생활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사회생활도 그런 거니까. 그럼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 5대 은행도 네. 이게 뭐 각자의 어떤 은행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정부가 제일 지분이 제일 많지 않나요? 어쨌든 말 잘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액션을 잘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거래량이 뭐 줄어가지고 지금 약간 폭락을 지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네. 거래량이 뭐 생각보다 엄청 줄고 있거나 막 그런 시그널까지는 아니네요. 지금 그것도 이제 확인해봤고. 9월 달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아, 네, 9월 달은 9월 달은 이제 8월 달이 지금 한 5천 건 됐는데 네. 9월 달은 뭐 많으면 한 2,500건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도 7월보다는 8월이 많이 줄긴 했고 네, 이제 그러면, 8월보다 9월이 좀 더 많이 줄어서 네. 약간의 좀 그런 흔들림은 네. 좀 보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눈치 보기 장세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만약에 실제로 금매를 기다리시거나 뭐 이런 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매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좀 살펴봐야겠네요. 시장을 좀 네. 관망세로.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부분들을 초반에 좀 다뤄서 네. 이제 국면이 이제 뭐 1국면, 2국면, 3국면에서도 상당히 일단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급감하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금 시작된 건지 아니면 그거 아니야. 잠깐 지금 쪼아서 잠깐 멈춰 있는 거야. 일지를 약간은 확인을 해야 확인해야 되겠죠. 되는 그래서 아마 올해 네. 정도에서는 그래도 지금 당장 급하게 톡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을 아마 우리가 지난 방송들에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고 지금은 좀 신중하자.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있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매물이 없어요. 매물 자체가 없는데 거래가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는 뭐 주식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주식은 물량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가 뭐 커봤자 12,000개거든요. 제일 큰 게 정해져 우리나라 있죠. 12,000개예요. 네. 근데 그것보다 적은 아파트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1,000세대 미만들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2,000세대 미만도 되게 많아요. 그게 대부분 이루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에 갔더니 매물이 10개도 없다. 20개도 없다. 그거를 우리가 저번에 전세 매물을 확인을 했잖아요. 전세도 확인을 했지만 매매 물건도 없어요. 그러면은 물건이 없다라는 건 팔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인 거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 버틸 수 있어. 그런 시그널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또 못 버티거나 아니면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되는 물건들은 서울에 있는 것들은 많이 좀 소진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급매물이 쌓이거나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4국면, 5국면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래할 물건이 없다. 네, 그게 저는 이제 그게 정답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2국면의 대세 상승의 꼭지가 끝이냐 아니면 이제 3국면으로 확실히 들어갔느냐 그 정도이지 이게 갑자기 4국면으로 훅 가는 이건 아직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쯤에서 한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엄청 오래 계셨으니까 나름 이제 본인만의 다음 시간에 한번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본인이 그러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24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꼭지 신호나 바닥 신호나 이런 것들이 저만의 감을 잡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가 이제 별명이 이제 저점 잡는 귀신이 네. 됐는데 딱 저점이 올 때의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나 이 현상들이 있어요. 전조 네. 현상처럼. 그런 것처럼 아마도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네. 다음 시간에 그런 것들 소장님만의 노하우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노하우가 없고요. 시장의 어떤 이렇게 시그널을 또,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올라간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요. 이게 시장의 심리거든요. 나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저는 자꾸 이제 우리 업사부님하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건 어떤 그런 시그널들을 자꾸 확인을 하고 그랬을 때 조금 그런 좀 움직임들을 조금 더 보면서 좀 그런 것을 대비를 하자.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무튼 네. 뭐 그래도 이제 과거 사례에서 네. 뭐 그런 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이제 꼭지였더라 하는 것들이 네, 있을 그런 것 건 같아서 있죠. 네, 그런 건 그거 한번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네, 짚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언제쯤 사면 좋다. 뭐 이런 거 이제 소장님만의 뭔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건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간지럽다.